같아요. 제가 지난 편에서 제가 어떻게 하다가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편에서는 그렇게 절망의 끝에 섰던 제가 어떤 정말 제 기준에서는 그 어떤 드라마나 그 어떤 영화보다도 더 저한테는 비현실적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라고 합니다. 2023년 이제 11월이죠. 정말 너무 오래 극심한 고통을 견디면서 더는 버텨야 할 이유도 힘도 없어서 이제는 정말 삶을 끝낼 수밖에 없다고 마음을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하게 이제 가지고 있을 때였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상태가 정말 안 좋다는 거를 이제 한 친한 동생이 같이 노래를 부르러 가자고 찾아왔었어요. 근데 제가 정말 말썽진통제를 이거를 정말 사탕처럼 까먹으면서 유일하게 하던 외부 활동이 가끔 노래를 부르러 코인 노래방에 가는 거였어요. 이 노래를 부르면서도 큰 고통을 겪어야 하고, 끝나고 뭐 집에 돌아와서는 뭐 엄청난 폭풍을 겪어야 하는데, 그래서 한번 가는 게 너무 두려운데, 그것도 하지 않았으면 저는 진작에 미쳐가지고 뭐 이미 무슨 짓을 저지르고 뭐 세상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여느 때처럼 노래를 부르러 가는 길이었지만 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동생하고 생애 마지막 노래를 부르러 가는 길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죠. 저랑 그 친한 동생은 스푼이라는 이제 라디오 방송 같은 어플이 있는데, 그 방송을 켜고 이제 노래를 불렀어요. 이게 거창하게 뭐 수많은 사람들이 뭐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뭐 제가 가수처럼 뭐 노래를 잘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뭐 코인 노래방 갔을 때 이렇게 혼자 노래하는 그 느낌이 너무 외롭고 싫어서, 뭐 한 사람이라도 누가 들어주시면 참 감사하고 또 더 우울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 날이 이제 제 삶에서 절대 잊을 수 없는 날이 됐죠. 그 사람이 왔거든요. 음, 저랑은 사실 평생 제가 이렇게 만날 일이 없을 사람이었는데, 참,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이제 뭐 원래 스폰을 하던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뭐, 그 노래를 뭐 좋아하는 것도 원래 아니고, 그래서 제 방송에 들어온 게 아니래. 좀 놀랬죠, 많이.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때 왔을까 싶어서. 여자친구가 그 축구를 좋아하는데, 그 손흥민 경기를 무료 중계하는 곳이 있다, 뭐 이런 링크를 보고 눌렀대요. 그게 이제 스폰 라디오를 설치하라는 그 링크였더라고요. 근데 뭐 이게 사실 광고구나 해서 이게 취소할 수도 있었을 텐데, 뭐에 이끌렸는지 지금 여자친구가 그 스폰 어플을 설치하고, 그 뭐 다른 사람들 방송을 들어가 보게 됐는데, 그 방송에 있는 사람들의 방송에서 머무르지 않고 바로 나왔는데, 제가 그때 방송하고 있었을 때는 들어와서는 뭐 제 음색이 좋은 음색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여자친구 귀에는 그 제 목소리 음색이 좋았나 봐요. 좀 부끄럽네요. 네, 네. 그 나중에 이제 물어보니까 저랑 동생이 하는 이 대화도 재밌고, 노래도 좋았대요. 감사하게도. 근데 이게
동생이 볼 수 있는데 조금 이렇게 말하는 게 좀 미안하지만 제 친한 동생이 저보다 10살이 어려요. 근데 이제 키가 187이나 되고 큰 키에 이제 그 요즘 되게 인기 있으신 분이죠. 그 주우재 씨라고 모델 분, 예. 그 느낌이 나면서 근데 되게 정말 착하고 정말 멋진 동생이어가지고 근데 그 뭐 어떤 여성분이 계시면 누구라도 이 동생한테 정말 호감을 이게 느낄 것 같은데 같은 남자인 제가 봐도 근데 이게 참 쑥스럽게도 이게 그 여자친구가 저보다 11살이 어린데 그런데도 이게 제가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나이도 많고 정말 너무 심각하게 아픈 사람이 그래서 일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직업도 없고 그렇다고 뭐 집안이 막 좋아서 막 제가 돈을 안 벌어도 돈이 없어도 막 살 수 있는 뭐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그 내세울 수 있는 스펙이 전혀 없는 사람이죠 저는. 그래서 이전까지 내가 아무리 외롭고 내가 너무 여자친구도 사귀고 싶고 결혼도 하고 싶은데 그래도 넌 절대로 연애도 해서는 안 되고 결혼은 뭐 당연히 감히 꿈꾸면 안 되는 사람이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정말 너무 살면서 아프고 너무 고통스럽고 그래서 너무 사무치게 외롭고 힘들어도 정말 스스로한테 계속 심하게 채찍질하면서 그런 맘 먹으면 안 된다고 넌 꼭 혼자 살다 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왔었어요. 이렇게 제가 확고하게 마음을 먹었던 사람인데 도대체 내가 어떻게 이거 마음을 어떻게 돌렸지 이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여자친구랑 이제 사귀고 나서 여자친구랑 처음 만났던 그 라디오 방송을 다시 한번 들어봤어요. 이제 제가 여자친구가 이 방송에 들어오고 저도 뭔가 이끌리듯이 여자친구한테 호감을 느끼고 막 대화를 하는데 정말 좀 서로 공통점이 굉장히 많아서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좀 신기하다 이럴 수도 있나 싶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MBTI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이제 제가 살면서 저 같은 사람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가지고 오해도 많이 받기도 했고 제가 제 진심을 많이 오해받기도 했고 근데 내가 참 이상한 사람인가 뭐 그런 생각도 많이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저 같은 사람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런 생각도 하기도 했고 근데 이제 제 MBTI가 ENFJ거든요. 근데 여자친구도 같다고 해가지고 그거 정말 되게 신기하다. 그거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사람이 좋은데 그래도 제 처지를 생각하면 절대로 다가가서는 안 된다고 제 자신을 엄청 억눌렀죠. 근데 이게 감사하다고 얘기를 해야 될지 그러면서도 뭔가 미안하고 뭔가 죄를 짓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여러 가지 그 감정이 들었던 것 같은데 여자친구가 먼저 제 처지를 다 알고도 먼저 용기를 내서 마음을 고백을 해주더라고. 근데 저도 여자친구 마음을 듣고는 내가 이런 용기 있는 말을 듣고도 내가 용기를 내지 않으면 이건 넌 너무 비겁한 거다. 다 알고도 그런다는데. 그래서 저도 정말 힘들게 용기를 내었어요. 근데 이제 여자친구가 먼저 마음을 고백하긴 했지만 저도 이제 마음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싶어서 이제 원래는 그 11월 19일에 이제 통화를 하면서 이제 서로 마음을 알았는데 제가 이거는 통화로 할 일은 아닌 것 같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저는 이제 성격이 모르겠어요. 요즘 분들은 뭐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분명하게 저는 이렇게 뭔가 사귀자고 이렇게 말을 해서 그래 사귀자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처음 만나는 날에
내가 고백을 하겠다고 이제 미리 말을 해서 그래가지고 21일에 이제 11월 21일에 처음을 만났는데 그 만난 날에 제가 무릎 꿇고 이렇게 나랑 사귀자, 나랑 사귀어줘 뭐 이렇게 제가 그렇게 정했었어요. 근데 이제 여자친구가 저보다 상대적으로 연령이 많이 젊어도 그 뭐 세상 물정을 몰라가지고 뭐 저하고 만난 게 아니고 누구보다 현명하고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한텐 이 사람이 참 너무도 과분한데 이 사람을 만나서 내가 이 사람을 너무 마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할까 이제 걱정이 너무 많이 되더라고요. 제가 정말 많이 부족한 사람인데 설사 만약에 정말 제가 뭐 인격적으로 인성적으로 정말 뭐 좋은 사람이다 뭐 훌륭한 사람이다 하더라도 뭐 그것도 아니지만 이게 사랑하는 사람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조금 아픈 것도 아니고 이게 극한의 고통을 평생 겪어야 될 수도 있는 사람을 만난다고 하면 제가 딸을 가진 부모라도 저 같아도 당연히 무조건 정말 결사반대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그 누구 저를 아는 그 누구라도 저의 삶에 대해서 이제 아시는 분들이 너는 정말 답이 없다. 차마 정말 뭐라 해줄 말이 없다. 정말 정말 어떤 말을 무슨 말을 하더라도 정말 절망밖에 없는 그런 답이 없는 사람이니까 제 상태가 무슨 어떤 희망도 없는 그런 병이니까 그런 사람이 그런 말을 듣던 제가 이제 이런 절망의 끝에서 지금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욕심을 내도 될까? 여자친구가 내 처지 다 알고도 괜찮다고 하니까 나도 욕심 내볼까 이런 생각을 했다가도 제 스스로한테 넌 정말 나쁜 놈이라고 너가 사람이냐 어떻게 그런 욕심을 네가 부려 그러면서 이게 스스로를 굉장히 심하게 책망하기도 했어요. 이제 여자친구를 만난다는 그 결심이 저도 제 삶에서 처음 해보는 정말 가장 이기적인 결정이었어요. 이게 뭐 어떤 누구의 연애도 그렇겠지만 처음에는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이러니까 어려움도 있고 오해도 생기기도 해서 정말 내가 감히 이 좋은 사람에게 이런 사람을 내가 감히 이 사람을 이렇게 많이 아프게도 하고 그랬는데 점점 당연히 안정을 찾아갔어요. 제가 살면서 단 하루도 온전히 마음 편하고 행복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감히 내가 이런 행복을 누려도 될까 정말 매일 정말 이게 정말 꿈이 아닌가 이게 정말 믿겨지지 않더라고요.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일에 여자친구에게 이제 제주도 여행을 선물 받아서 정말 저한테는 제 분수에 맞지 않게 정말 너무 큰 선물이고 정말 감사했죠. 이제 제가 이제 건강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어디 멀리 갈 수가 원래 없어요. 근데 제가 제 고통 때문에 죄송합니다. 제 고통 때문에 평생 사랑하는 사람과 여행도 못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두려움이 정말 컸는데 용기를 냈어요. 그래도 우려한 거에 비해서는 정말 원래 같으면 절대 그런 여행을 할 수도 없고 한다고 해도 뭐 엄청난 고통을 겪었을 건데 정말 이게 정말 기적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이 여자친구가 있으면요 제 고통이 줄어요. 진짜 신기하게 이게 정말 우연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몇 번을 계속 확인해봤는데 진짜로 여자친구가 같이 있기만 해도 그러면 고통이 줄어요. 신기하게. 여자친구가 뭐 이렇게 또 가면 없으면 또 굉장히 또 원래대로 고통을 또 그대로 겪고 저도 도대체 이게 의학적으로 뭐 어떻게 해도 이건 설명이 안 되는 정말
그런 일이니까 이게 기적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제주도 가서 정말 우려한 거에 비해서는 뭐 여자친구랑 이제 힘들긴 했는데 정말 고통이 나도 굉장히 아주 잘 견뎌냈고, 그래서 아주 행복하고 그냥 꿈같은 시간을 보내봤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데 돌아와서 문제가 생겼어요. 오히려 이게 제가 최근 한 10년을 제대로 잠을 자본 적이 없거든요. 극한의 통증 때문에 못 자기도 하고 불면증도 굉장히 극심하기도 해서 잠을 못 자요. 제가 우울증도 심하고, 또 이게 고용량의 만성 진통제가 있으면 정말 그 각성 효과가 엄청나요. 그래가지고 이게 잠을 못 자서 정말 돌아버릴 것 같은데, 정말 미쳐버릴 것 같은데, 이게 좀비가 돼요 진짜. 밥을 못 먹고 며칠을 굶었는데도 잠을 계속 못 자도 이게 좀비처럼 그냥 일어나요. 잠을 못 자도. 이게 사람이 이게 잠을 못 자고 계속 깨어 있어도 이렇게 버티게 만드는 이렇게 무서운 약으로 인해서 이게 제가 잘못될까 이렇게 우려하는 지인들이 눈이라도 좀 감고 있으라고 해서 특정 시간이 되면은 뭐 TV든 뭐 스마트폰을 다 끄고 눈 감고 이제 휴식을 취하려고 해요. 이제 간혹 고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극심해서 뭐 실신할 때도 있고 피로가 누적되어서 기절할 때도 있었는데, 이 제주도 다녀와서는 진짜 이 잠을 잤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잠을 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행복했어요. 여자친구 만나고 와서는 제가 원래도 이렇게 극심한 변비로 뭐 항문이 매번 찢어지고 정말 순간 피를 막 쏟고 뭐 이런 일이 항상 있었는데, 이것도 조금씩 좋아지더라고요. 이 변도 막 20일 만에 그렇게 보다가 그게 이제 조금씩 줄어들더라고요, 기간이. 또 이제 잠까지 자니까 야, 정말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이게. 대박. 희망이 보인다 진짜. 그래서 여자친구랑 함께 정말 기뻐했어요. 뭐 이제 물론 18년간 그렇게 겪어봐서 잘 아니까 삶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또 그렇게 생각했는데도 이게 절망이 그렇게 또 빨리 찾아올지 몰랐죠. 이게 이제 그때 잠에서 깨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몸이 막 불에 타는 고통이 막 오는데 정말 끔찍한 고통이었어서 다시는 겪고 싶지 않고 생각도 하고 싶지 않은 정말 그런 고통인데, 원래 아픈 것도 그렇게 계속 비명을 지르고 죽여달라고 그런 고통인데 여기에 막 몸에 불을 타는 고통까지 와버리니까 정말 그때는 완전히 그냥 정말 멘탈이 가버리더라고. 이게 도대체 그것도 왜 이런지도 모르겠고 이게 얼마나 이렇게 갈지도 모르는 이것 때문에 정말 엄청난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두려움에 휩싸이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만약에 연락이 안 되면 여자친구가 이제 엄청나게 걱정할 테니까 이제 진통제를 많이 먹고 연락을 했어요. 원래는 그럴 생각으로 연락한 게 아니었는데 고통을 잘 설명하고 나 이래서 이랬는데 걱정하지 마 이렇게 안심시키고 이렇게 내가 이렇게 이런 일이 있는데 좀 나 좀 도와줘 이렇게 도움을 청하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정말 그때 진짜 온전한 정신이 아니었거든요. 이제 근데 제가 만약에 이런 고통이 만약에 계속 이어진다면은 그 여자친구를 더 만날 수도 없고 만나서도 안 된다고 생각이 들었는지 여자친구를 정말 큰 상처가 되는 말을 하고 말았던 거죠. 여자친구가 저 같은 사람하고 미래를 생각하고 약속할 때에 정말 감히 헤아릴 수 없는 마음을 먹고 결심했을 텐데, 저는 너무 비겁하게 여자친구에게 너 선택권이 있다 그런 운운하는 말을 제가 해버린 거죠. 여자친구가 바라보는 저라는 사람은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고 가볍게 말을 내뱉는 사람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서 제 말에 이제 무게를 느끼고 큰 고통을 받은 거예요. 정말 여자친구가 정말 숨이 안 쉬어진다. 네.
경험하면서 아무리 뭐 제가 너무 극심한 고통에 또 온전한 정신이 뭐 아니라고 그런 상황이라고 해도 그래도 제 자신이 너무 믿고 정말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또 이게 그런 제 자신의 감정에 너무 힘들고 괴로워하고 있을 시간에 여자친구는 나 때문에 지금 그런 엄청난 고통을 겪을 텐데 조금이라도 빨리 여자친구 마음부터 다독여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자친구에게 내가 그때 상태가 어땠었는지, 원래 하려던 말은 뭐였는지, 왜 그런 말을 하게 된 건지 솔직하게 다 말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다행히 여자친구가 저를 이해해주고 용서를 해줘서 넘어갔지만, 그냥 뭐 말이 그렇지, 뭐 제가 그런 상황이었다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너무 아프고 힘들고 그러겠지만 고통스러워하는 저를 보면서 그냥 그렇게 넘어가줬겠죠. 진심으로 그게 다 정말 마음이 아무렇지 않고 정말 그래서 그렇게 한 게 아니겠죠. 당연히. 근데 여자친구가 이렇게 이해해주고 용서해준다고 그래서 넘어갔는데, 저는 이제 제 스스로는 이대로 넘어가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왜 그런 고통이 발생하게 된 건지 원인을 이렇게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이게 제가 만성 진통제에 중독이 된 거더라고요. 제가 원래 처음 아플 때 20대 초반 때만 해도 제가 60kg 초반의 몸무게였는데, 이게 제가 아프면서 여러 번 수술도 받고 스테로이드 약물도 막 쓰고 이러면서 몸무게가 100kg는 때까지 막 살이 쪘었는데, 제가 최근 1, 2년 사이에 한 40kg가 체중이 감소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 큰 병에 걸렸나 이렇게 알아보고 했었는데, 이게 펜타닐 때문에, 제 몸에 붙이는 펜타닐 패치 때문에 이게 체중이 이제 감소한 거구나. 그래서 이 패치를 어떻게 해결하지 않으면 이제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원래 치료 목적으로 이렇게 마약성진제를 쓰면 이게 중독되지 않는다고 저는 알고 있어가지고 그 오랫동안 그렇게 가장 높은 용량에 오기까지 정말 아무리 고통에 심해도 정말 내가 용량을 올리지 않으면 정말 내가 큰일이 나겠구나, 정말 그 정도가 아니면 약을 올리지 않고 참고 정말 그 오남용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온 저로서는 이게 뼈가 왜 중독이 되는지 이해를 못하겠죠. 그게 너무 충격이 컸죠. 근데 이게 또 제 상황인지라 언제까지 이게 충격 속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펜타닐 패치를 끊어내기 위해서 이 도전을 이제 시작하기로 했는데, 제가 이제 몸이 뭐 좋아져서 통증이 줄어서 이런 일을 시도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여자친구는 이제 제가 잘못될까봐 크게 걱정을 한 거죠. 그럴 이유도 없었는데 약을 지금까지 엄청나게 썼어도 고통이 너무 크니까 감히 약 용량을 줄이겠다는 거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여자친구는 저 같은 사람, 정말 이렇게 부족하고 가진 것 없는 저 같은 사람한테 그저 바라는 게 건강하게 오래 여자친구 곁에만 있어달라고, 그거 하나 저한테 바랬어요. 근데 저는 처음 여자친구 만날 때만 해도라도 이미 나는 버틸 수 있는 한계에 이르렀고, 여자친구를 만나서 그 힘으로 제가 약을 먹으면서 그대로 쓰면서 견디는 것만 해도 저한테는 사실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원래는. 근데 그런 상태로 가다가는 저는 반드시 잘못되겠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책임감을 느꼈어야죠. 왜냐면 이미
여자친구는 저한테 마음을 줬는데 제가 무책임하게 잘못돼 버리면 여자친구는 어떻게 살아갈까? 차라리 시작을 말았어야지. 이미 시작했으면 내가 무슨 호강을 시켜줄 수도 없는데 이거 하나 바랬으면 내가 그거 하나는 꼭 지켜야겠다 이 생각을 건강하게 오래 여자친구 곁에서 있어야겠다. 이 약속을 지키기를 위해서는 이 펜타닐부터 꼭 끊어야겠다. 그래서 그거를 왜 끊어야 되는지 설명을 하면서 근데 이게 또 시도를 하려는데 이게 그 또 다시 막 그 불에 타는 고통까지 또 겪을까봐 이게 너무 두렵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여자친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이게 건강하고 직장도 좋고 경제력 있는 이런 분들도 너무 힘들어하고 나중에 뭐 아이가 생기면 아이를 키우는 일까지 생각하면 이게 너무 힘든 일이고 건강한 분들이 하기에도 그래서 이런 극심한 갈등이 생기고 이게 헤어지는 분들도 되게 많다고 그게 그런 게 결혼 생활인데